네,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. 어제는 그 부동산이 해마다 우상향하는데 일시적으로 조정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했었고요.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부동산을 살 때 그 현재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 건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그 부채 비율에 대한 것도 자신이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재 가치와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가치는 지금 내가 이 토지나 상가나 아파트, 뭐 전보주택 부지나 다가구주택 이런 걸 살려고 했었을 때 현재 가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를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워낙 거래가 빈번하게 되어지니까 특히 세대수가 많고 하는 경우 또 어떤 지구 단위인 경우 그러면 대충 감이 나오죠. 실거래 신고를 봐도 되고 뭐 한방 프로그램을 봐도 되고 실제 매매 사례라든지 뭐 서울 같으면 네이버 뭐 여기 광주 지역 같으면 사랑방 이런 데서 조회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개인들이 이 분양권의 시세는 파악하기 힘들겠죠. 알 수가 없어요.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면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또 다 경험에 있는 지인분이라든지 공인중개사분이라든지 또 뭐 간평사분이라든지 그런 업종에서 일하시는 또 그 업종에서 일하는 대출을 담당한 은행 쪽에서 일하신 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정보를 취합하셔야 될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도 봐보면 아무래도 그 간평하신 분 하는 간평사분들이 뭐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감정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간평하신 분들도 그렇게 거래 사례법 이렇게 비교하고 또 거래 사례가 부족한 경우, 자,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가 많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가 잘 안 나오죠. 그 다음에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도 거래 사례가 잘 안 나오죠. 다가구나 전부주택 같은 경우도 거래 사례가 매우 좀 드뭅니다. 또 나온다 할지라도 시기가 멀다든지 또 지역이 틀리다든지 구역이 틀리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간평사분들도 굉장히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걸 의뢰하러 많이 들어옵니다.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은 어떤 그 백데이터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좀 특징이죠. 자기 구역, 예를 들어서 나는 수소동에서 일한다. 나는 뭐 일원동에서 일한다. 이렇게 했었을 때 삼성동에서 일한다. 자기 그 구역만 좀 잘 알고 내가 여기서 뭐 광주 봉선동에서 일한다. 봉선동 구역만 잘 아는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은행이랄지 예전에 이제 주택은행에서 그 DB가 다 구축되어져 있죠. 그다음에 간평사 그 협회에도 한국감정원에도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 감정 평가했던 자료 거래 사례들이 다 컴퓨터로 누적되어져 있었죠. 그 정보 제공은 사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이 제공해주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은 누적하지 않는 그런 자료를 이렇게 누적해두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공인중개사분들은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잘 알고 있죠. 특히 그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다가구 뭐 주택이라든지 점포주택이라든지 또 공장을 전문으로 하면 공장 전문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뭐 간평사분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. 근데 현재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했었을 때 아무래도 그 간평사분들은 감정 평가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 문제라든지 또는 그 대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인드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평가를 합니다. 아무래도 그 공인중개사분들은 좀 그 본인이 현재 가치를 파악한다고 하면서 공인중개사분들은 머릿속에는 이 미래 가치를 자꾸 이렇게 반영하려는 성향이 다분히 있죠. 고객들을 좀 설득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좀 이제 감안하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요. 개인들이 그 미래 가치를 파악하는 것, 이제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쉽다고 말했는데 그 위에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방법은 공인중개사분들을
그 물건에 대해서 10군데, 20군데, 30군데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문의하고 그러한 유사 사례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밖에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와중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떤 분은 좀 뭐 과장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? 자기가 물건 팔기 위해서 또 과장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. 근데 제가 경험하는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분들은 거의 90% 이상 정도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사례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가격을 좀 알아보려고 한다고 뭐 오픈을 해도 알려줄 중개사분은 대부분 알려줘요. 안 알려주는 중개사들은 거의 한둘 정도?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한둘 정도는 이거 돈 안 되는 손님이네 그러면서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안 알려주고 뭐 그러겠죠. 근데 대체적으로 공중에서 다 알려주는 걸로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접해서 아는 방법이 현재 가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요. 이제 미래 가치는 파악하려고 했었을 때 이것은 정말 그 본인들의 각종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서 판결을 이렇게 판가름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뭐 전문가고 이건 좀 뭐라고 할까 미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미래 가치를 5년으로 볼지 이제 10년으로 볼지는 그 뭐 차고 치더라도 이것을 판단하기는 각자가 엄청 더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투자를 많이 해봄으로써 사실 미래 가치는 감으로 느끼지 않는가 합니다. 본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한 10번 정도를 샀다 팔았다를 해보면 감을 알거든요. 아파트를 분양권을 한 10번 팔아보고 아파트를 10번 샀다 팔아보고 상가를 한 뭐 서너 번 샀다 팔아보고 토지도 뭐 여러 번 샀다 팔아보면 그 몸에 체득된 경험상으로 이게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.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우리가 많은 뭐 통계학, 무슨 뭐 사회학, 법학, 경제학, 뭐 회계학, 그다음에 뭐 경영학, 뭐 모든 그다음에 사람의 심리학 다 포함된 뭐 종합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게 이런 것에 의해서 이걸 물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특히 뭐 금융권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신탁사 같은 데서는 이게 큰 회사에서는 이게 자료가 이제 누적되어져서 그 백데이터 작업이 이제 많이 있겠죠. 근데 공인중개사분들은 그게 자신이 경험에 의해서 많이 그 판가름을 좀 하는 것 같아요. 미래 가치를 과거에 이렇게 자기가 경험해 봤더니 이렇게 이런 패턴들을 보이더라.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보통 많이 하죠. 그래서 저도 현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내가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공인중개사분이나 간평사분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분들이 이러한 업에 뛰어든 지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좋은 것 같고요. 어떤 그 특정 지역에서 개업을 한지 처음부터 좀 장기간 했었던 분들.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지금 뭐 유래지구를 알고 싶어요. 그럼 유래지구부터 거기에 뭐 지구 단위로 구성하고 토지 보상하고 그 단계부터 쭉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신 그런 공인중개사나 그쪽 파트에서 오래 하신 간평사분들이 명확히 더 평가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또 왜냐하면 그 지구에 대한 역사적 히스토리, 사회 배경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유래 지구에 이게 돈이 된다더라 하고 대구에서 올라온 공인중개사 아니면 광주에서 올라간 공인중개사 아무래도 뭐 이제 자기도 공인중개사를 많이 해보면 그 전반적인 것은 좀 알 수 있겠지만 그 밑에 들어가는 세세한 것까지는 다 알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면 광주광역시가 최근에 수안지구, 수안신도시가 많이 떴었잖아요. 이 수안지구 신도시에서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많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래에도 좀 예측할 수 있고 모든 아파트라든지 전부주택이라든지
뭐 다가구 다세대, 단독주택 이런 것을 하나같이 다 꿰차고 있겠죠.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. 물론 경제의 부동산이 공인중개사분들이 경제의 큰 그림을 모른다 할지라도 부동산이나 그 특정 자체가 지역성을 엄청 염두에 두기 때문에 지역성이 그다음에 부동산의 지역성, 부동성 때문에 본인들이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엄청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흙먼지가 날릴 때부터 계속 왔고 이 한전이 착공하기 전부터 이곳에서 활동하고 이 상가가 지어질 때부터 좀 많이 알고 또 이런 그 히스토리를 다 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. 상담을 받으실 때는 이러신 그 오래 종사했었고 이런 분들한테 현재 가치도 물어보고 미래 가치도 물어봐서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, 또 그 다음에 경제 전반적인 것도 좀 알게 된다고 하면 경제가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는지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는지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가는지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는지 여기서 이 시장을 잘 파악하고 적어도 초기 초창기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 초심자분들은 미래 가치는 잘 모를지라도 현재 가치는 발품을 엄청 많이 팔면 본인이 감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. 공인중개사 10명 이상 그 내가 특정 지역을 알고 싶은데 그 지역에서 20명, 30명 만나보면 좀 이상한 공인중개사 같으면 그 사람 것은 빼고 좀 성실하게 답변해준 공인중개사분들을 데이터를 누적해서 보시면 이게 대충 이 지역 정세는 좀 좋은 시장이구나 안 좋은 시장이구나 아니면 지금 행보하구나 이런 것 그다음에 그 가격대 이런 것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본인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공인중개사들을 만나서 현재 가치를 꼭 파악하시되 물건을 잡으실 때는 저는 이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상태면 그 현재 가치보다 플러스 5%, 플러스 한 10%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잡으셔도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억대 부동산이라면 11억까지, 10억 5천 정도까지 이렇게 좀 더 주고 산다고 감을 해야 잡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. 부동산 자체를. 또 이제 금매로 잡으시겠다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의 그 현재 가치에 마이너스 한 5%, 마이너스 10%, 만약 10억대 물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9억 5천이나 9억 정도까지 이렇게 이런 것을 금매 기준으로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금매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공인중개사 분하고는 많이 이렇게 친해져야 본인이 잡을 수 있지. 아무 부동산에나 들어가서 금매 물건이 있으면 자신한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뭐 주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통상 공인중개사의 그것은 특성인 것 같고요. 왜냐하면은 금매가 온다고 하면은 기존에 자기가 잡든지 자기 여력이 있으면 자기가 잡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주 친밀한 고객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겠죠. 그래야 자기도 돈을 벌 거니까. 그래서 평상시에 공인중개사가 신뢰에 갈 만한 공인중개사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스스로 공인중개사와 고객과의 그 친밀도를 평상시에 높여두는 것도 좋은 자기가 부동산을 사기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판단됩니다. 감사합니다.